네, 금방 다시 왔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네트 페라이트를 가면 제가 앞에 나타냈지만 다시 한번 장점, 단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는 경도, 인양도 다 좋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내구성이 좀 낮다는 거, 내열성 낮고 충격인성이 낮고 잘 깨집니다. 예,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수소에 약합니다. 수소가 들어가면 압력 이론 분리인으로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용접할 때 반드시 저수소 용접봉 쓰시고 도금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베이킹이라고 바로 수소 들어간 걸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부식 환경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오스나이트는 장점이 있어요. 무조건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하지만 속이 비어있다니까 충격이 강합니다. 완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캐비테신의 공동현상이죠. 기포가 표면을 때릴 때 충격이 좀 강하다. 근데 수소도 강합니다. 왜요? 수소가 들어와서 깨로 들어왔다가 빈속에 배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성도 우수하고요, 내식성도 우수하고 그런 좀 장점이 있다. 단점은 반대로 경도 반대되겠죠. 경도 나고 내열성 나고 내표로 특히 예민한 인상 아까 보신 거 조심하셔야 하는 거. 디지털 멤버십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셨고요, 비교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피로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내피로성에서 가장 마스터 커브가 응력과 SN 곡선이죠. SN 곡선에서 일반 저탄소, 탄소, 페라이트 겐 이렇게 피로 한도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으로 하중을 가면 절대 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스네트 보세요. 얘는 피로 한도가 없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이대로. 그래서 언젠가는 아무리 약한 힘이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스네트를 조심하자. 내피로성.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5탄 패스입니다. 이거 일반 책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쓰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쓰지 마시고요. 오스나이트는 탄소를 싫어하고 페라이트는 수소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페라이트는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 취성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오스나이트는 수소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페라이트는 뭡니까? 탄소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스나이트는 탄소를 만들죠. 왜? 예민한 성 때문에 그렇죠. 왜? CR23. 오스나이트 예민한 성은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결정 이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보시면 혈전이 보시면 이게 탄화물 생기죠. 크롬 탄화물이라고 여기에 크롬 탄화물 생겨가지고 기억나시죠? CR 23마리 C6라는 탄화물 안 좋은 탄화물입니다. 원래 탄화물 나쁜 게 아닌데 얘가 생기면서 이끼를 이렇게 이끼 비금친 부분을 원래 18크롬이잖아요. 스테인리스 304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비금친 부분에서 이렇게 크롬이 들어와가지고 크롬을 고갈시켜 버려요. 여기가 크롬 고갈입니다. 크롬 고갈돼서 몇 프로까지 떨어집니까? 6%까지 떨어집니다. 6% 이하로. 일부러 스테인리스 아니죠. 그럼 부식되죠. 그래서 이게 부식 크랙 발생된다. 그래서 오스나이트는 탄소를 싫어한다. 대체 탄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줄이거나 안 없애려면 어떻게 티타늄이나 엠비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엠비 넣으면 TIM 이게 안 생기고 누가 생기나? 입내에 탄화물이 생기죠. 입내. 만약 입내에 생기는 TIC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CR23 요걸 안 생기게 그러니까 그런 고갈을 시키지 않도록 MBC입니다. MBC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하시죠. MBC 요거 생겨나요. MBC 좋은 거죠. 그래서 애들은 좋은 거. 원래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크롬을 고갈시켜서 스테인리스가 안 되게 만드니까 문제되는 거지. 그 입내는 스테인리스, 입기는 스테인리스 아니고 이중 금속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부식도 생기고 균열 생기고. 예, 그래서 응력 부식균열. 그래서 SCC가 응력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네트 예민화 현상 방지하자. 그래서 오스트네트 탄소를 싫어합니다. 예민화 대책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로 선정 여기 사례가 있는데 실패 사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이건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 보시면 고속 증식로 몬주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 12여 년 넘었죠. 꽤 됐습니다. 20년 돼가네 벌써. 95, 2005, 20년 넘었죠. 95년 12월 8일에 일본 출국시 동력로 고속료 원형 문제 배관의 온도 검출기 추출부터 2차게 나트륨이 누설됐습니다. 누설의 원인은 온도계 외리 유치 운동에 피로 파괴되고 피로 파괴됐습니다. 자, 피로 파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피로 파괴 강한 재질이 페라이트계 오스나이트계. 페라이트계죠. 오스나이트가 썼다 약하다. 오스나이트 썼습니다. 웰이 절손됐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누설 경부의 원자를 추정시킨 배관의 나트륨을 이생하였다. 설계 규격에 불비해 셀의 설계에서 교호화라고 서로 교체되는 유동에 대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필요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 방향과 수봉의 대칭화 성향 요거 뒤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원자로고요. 설비교 보시면 요거 이제 출전은 요거 일본 쪽에서 나온 자료고요. 예, 보시면 여기 누설계수 여기 요새 누설계수입니다. 2차 조금 넘어오면서 누설됐는데 이렇게 여기 나트륨 온도 누설계수 때가 바닥에 있겠네. 이게 여기 오염된 방사능이 오염된 거죠. 오염 나트륨 냉각제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폴트 트리드로 이렇게 한 걸 보시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온도계 웰절선이죠. 시간 의존형이니까 피로 파괴, 고사이클 피로다, 유력 진동이다 해가지고 대칭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온도계 꼽혀 있고요. 온도계 카바 이걸 웰이라는데 웰을 이렇게 했는데 웰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여기 나트륨이 이렇게 밖으로 빼낸 거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 외래인데, 파손된 온도계 보시면 운전 중에 대칭화에 의한 항력 방향의 진동이 설계 시에 교호와, 그러니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교호와는 설계가 됐는데, 이 대칭화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했다는 거죠.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와류에 의한 온도계별 유력 진동의 이미지도 해가지고 대칭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계를 못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단면 보시면 이쪽에 나트륨이 지나가고 이게 웰입니다. 여기 단면도입니다. 이게 비치마크 보이죠? 비치마크. 그러니까 피로파괴죠. 나중에 한 방에 있는 찍찍찍 하다가 딱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웰의 재료다. 재료형 진폭 파단 관계를 그림식에 나타냈다. 웰의 오스테네스가 탄소광 저항광 필요에 있어 고사이클 필요광도 낮아. 고사이클 쪽에 반복수 이쪽 필요광도 낮다는 거죠. 필요 한도가 없습니다. 예. SN 곡선의 연속적으로 수방이 내려가서 필요한 한도가 없다. 따라서 작은 응진폭에서 반드시 피로 파괴된다. 곤란하게 누리는 현재 유치능 필요적인 반복수 SN 곡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커브. 그래서 반복에 대해서는 오스트라이트 불리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이런 거죠. 그럼 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가? 왜 직격을 굵게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진동선 높아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되고 또 외래 잔점배 공률 반경을 크게 하면 집중교선은 저감되어서 파단봉 생성된다. 문제가 없었던 중심으로 다른 실험도 상량의 외래 형성 크기를 이 문제된 몬주웰은 모두 나쁜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얇게 만들고 알강호는 좀 부족했다. 그 피로 대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칭과 설계 위반형했고 웰 차단부 알강호 부족했고 직경된 크기 부족했고 그래서 오스트라이트였고 이것이 실패 사례의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라이트 쓰실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